의지력 없는 사람이 무슨 195야? 암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이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나국중 수학은 나국중 수학은 아니요. 예, 편집하겠습니다. 네. 편집. 일단 사실, 수행을 잘 보기 위해선 네. 일단 과목 선생님을 파악해라. 아. 자, 이제 우리 두 학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묻고자 합니다. 이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저 성적은 어떻게 얻을까? 물론 뭐 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해라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해라라는 말 대신에 좀 더 공부하는 방법들, 우리 두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국어부터 한번 예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일단은 국어는 교과서 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다 적고 네, 이제 이번에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더 필기하기가 더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적고 시험 기간에 이제 교과서 이제 정독 한 5번 넘게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국어는 필기 잘하고 수업 잘 듣고 네, 정독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요거 외에 혹시 우리 서인이 또 다른 자기만의 비법 방법이 있는지? 뭐 이제 중학교 국어는 시험에 이제 교과서 외의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를 시험 점수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잘 못했지만 진짜 교과서를 외우시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필기를 열심히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정말 꼼꼼히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긴 지문 같은 이런 본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냥 그런 핵심 이야기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들으니까 자기만의 비법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요. 네, 숨기고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별로 비법 같은 것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그냥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 그냥 저는 예쁜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진짜 예쁘게 했거든요. 예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새로 하고 시험 기간마다 정말 예쁘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름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할 맛도 나고 제가 약간 그래서 예쁘게 하다 보니까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필기 맞아. 저도 엄청 예. 알록달록하게 하거든요. 아, 교과서가 예. 국어가 제일 화려해요. 예. 예쁘게 하면 진짜 잘 돼요. 예. 이게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이에요. 예. 공통적으로 굉장히 필기에 어떤 심혈을 기울이고 그 색깔 하나하나에 엄청난 공을 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쟤보다 필기를 더 잘해. 더 예쁘게 해. 약간 이런 경쟁도 있더라고요. 그쵸? 좀 예쁘게 한 친구 필기를 보면은 네. 약간 주눅 들어. 그렇죠. 예. 너무 그래- 예뻐. 너무 예. 예뻐. 그러면서 나도 예쁘게 해야지 또는 더 예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약간 그런 경쟁 심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핵심을 뽑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1차 필기를 한다는 거죠. 1차 필기 때는 워낙 선생님 말이 또 빠른데다가 빨리 받아 적어야 되니까 일단 막 적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에 그걸 아주 예쁘게 정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2번 정리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뭐 3번, 4번 정리하는 합니까? 사실 그
저는 필기를 보고 외우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쓰는 거는 그냥 그 내용을 베껴 적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뇌에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예. 옮겨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워서.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여러 번 하죠. 아, 사이클을 돌죠. 반복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걸 반복해서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걸 안 보고도 써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쓰기가 귀찮아서 말로 하죠. 그렇지, 맞아요. 말로. 예. 요게 이제 어떤 공부의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공신? 예. 딱 그 부분에서, 그렇죠. 딱 그 지문에서만. 그 이게 우리 서인 학생 비법이 없다 놓고는 저게 비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그게 비법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인지 아니면 안 가르쳐 주려고 했다가 내가 콕 집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예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건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고 나중에 쓰기가 귀찮아지게 되면 그걸 말로 줄줄줄줄줄. 맞아요. 네. 아, 예, 그런 비법으로 국어를 공부하면 되겠다. 아주 좋은 정보를 말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어로 넘어갈까요? 네. 영어. 네. 처음에는 그냥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음. 단어가 무조건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못해도 단어만 기본이 되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저는 무조건 소리를 내서 했어요. 요즘 친구들 하는 거 보면은 단어를 손으로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발음이 어떤지 들을 기회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단어는 말을 하면서 외웠고 그 쓰지는 않고 순순히 말로만 했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원에서 쓰라고 강요를 했어요. 네, 쓰면서 해라 이거. 왜냐면 말로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외웠는지. 네, 그렇죠. 그래서 써서 단어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보자. 제가 1학년 때는 학원이라고 엄청 큰 대형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소규모로 앉아서 선생님과 1대1로 하는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걸 질문을 바로바로 하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은 좀 안 맞아서 한 6개월 다녔나? 좀 빨리 나왔고요. 네, 영어는 안 하다가 이제 영어는 중학생 영어 시험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단어도 어렵지 않고 본문도 사실 어렵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굳이 안 다녔고요. 근데 저는 영어를 하려고 시험 기간에 영어를 하려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걸 별로 추천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그 시험만 하려고 본문을 막 암기하고 막 단어도 막 암기하고 영어 영영풀이도 막 암기하고 암기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정말 10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그건 너무 시간 낭비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영어 학원을 막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의 어떤 반론을 쌤이 한번 해본다면 네. 그래요? 영어 학원을 꾸준히 다닌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에 그러면- 안갈 때도 있었긴 예, 한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반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네. 동의를 하나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혹시 자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고 영어는 다 끝이 났습니까? 그 정도? 해서 어려워. 중1, 2학년 때는 제가 영어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했을 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나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과서만 하다 보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 네. 내용도 한정적이고 단어도 조금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그냥 많이 풀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즉 단어장 예, 단어장을 많이 바꿨어요. 엄청 많이 외웠고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은 굳이 따로 교과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시험 점수는 잘 나왔고 수업 시간에만 듣는 것도 충분하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잠깐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보고 어떤 단어가 좀 어려운지 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만 해도 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중1, 중2 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뒷받침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문제집을 여러 권 샀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 권 사서 일단은 풀면서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많이 더 습득하게 되고 단어장을 네. 가지고도 공부하지만 네. 문제집 풀면서도 어떤 네. 기본적인 영어에 대해서는 알게 되고 제가 독해가 약해서 네. 독해 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음. 그러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단어도 좀 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핵심이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때 한 6개월간 학원을 다녔다. 큰 학원에 다녔는데 이건 도저히 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가 힘들다. 전체 학생을 하다 보니까 질문도 힘들고 그래서 6개월간 다니고 안 다니고 그때부터는 혼자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쓸데없는 거를 요구한다. 예. 결국은 학원이 자기 스타일과도 맞아야 되는데 네, 전형적인 서인 맞아요. 학생은 정말 학원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맞아요. 예,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자기 주도적으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아니, 엄청 열심히 해요. 물론 네. 학원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학원에 가면 성격상 네. 뭐든지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네,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인 학생은 영어만큼은 좀 더 학원의 힘보다는 자기의 힘을 좀 많이 쏟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예지 학생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사실 저는 영어는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네. 이제 거기는 살짝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자체도 약간 독서실 같이 생겨 있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인가 그때부터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를 이제 끊고 대형 학원을 가게 됐어요. 제가 약간 혼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대형원을 갔는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었나? 그래서 대형 학원처럼 좀 늦게 다니긴 했죠. 가니까 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제 학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약간 단어는 뭐 물론이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이제 다 책자로 줘갖고 외워야 되고 갈 때마다 문장 뭐 100개 넘게씩 시험 보고 그걸 또 이제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스피킹으로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영영풀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 한 그 지문 영어 풀이를 영어로 쓴 그 문장인데 그것도 외우고 그래서 완전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그게 보통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사실 영어를 좀 좋아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솔직히 영어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잠깐 휴원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기도 했었는데 영어는 솔직히 중학교 영어는 그냥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특히나 대형 학원은 남들이 하는 걸 나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또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싫었었는데 어째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 끊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면 두 학생은 일단 학원을 아예 안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학원을 다니다가 내 스타일에 안 맞다, 요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의 어떤 선택을 찾았는데 이제 중3 졸업하고 고1로 가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는 학생이나 중2나 중3 친구에게 학원을 아예 다니지 마라. 그렇게 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선택하고 선별해서 아는 건데 학원 한번 다녀보면은 느끼게 된다. 요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저 선배 말이 맞아 라고 느끼는 학생이 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걸 잘 들어보고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말보다는 영어학원 다니면서
우리 언니나 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아 맞아 저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은 과감하게 영화관을 끊고 좀 자기만의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너무 의지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좀 학원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두 학생은 굉장히 어떤 공부에 대한 방법이나 자기 스타일이 확고한 것 같아요. 확고하니까 어떤 자기만의 딱딱딱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우리 중위층이나 하위층 친구들은 이게 두 친구만큼 의지력이 많이 없거든요. 열심히 저도 또 그렇게 또 결론을 또 진짜 없어요. 제가 한번 의지력 없는 사람이 무슨 195야? 맨날 영어 100점이고 무슨 벼락치기 아, 벼락치기도 의지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일단 영어는 마무리. 예, 영어는 일단은 그 정도로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후배들이 다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학 합시다. 네, 드디어 수학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수학 예지 학생 마이크 잡았네요. 네. 수학 그냥 저는 문제집 한 2권 네. 센이랑 RPM이라는 문제집 이렇게 됐나? 진짜 그렇게 2개만 풀었고 이건 지금 특정 상품을 판매하고 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네. 뭐 물론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이어서 그렇게 네. 했지만 네네. 사실 나국중은 네. 시험도 시험인데 수행이 중요해서 네.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챙긴다 하면은 네, 예. 수행도 챙겨야 되고 얘기가 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수행 아까 내가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아. 수행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예, 그러면 또 얘기하죠. 네. 수학은 개념을 일단 확실히 익히고 네, 개념을 확실히 익혀라. 네. 그리고 유형별로 네. 이제 문제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유형별로 네. 어떻게 푸는지를 음.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 유형 섞인 거 이런 식으로 보고 네. 그렇게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푸니까 학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정도만 하더라도. 근데 네. 사실 고등학교 수학을 해보니까 아.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수준 자체가 뛰는 완전, 정도가 네. 확 뛰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비하려면은 뭐 좀 더 다르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네. 중학교 정도의 중1, 중2, 중3 정도의 수학 시험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로도 된다. 네. 예. 저는 항상 열심히 하려는 그 의도나 그거는 깔려서 되지만 네. 예. 굉장히 수학을 좀 쉽게 한 것 같아요. 네. 별로 이게 뭐 근데 예. 나국중 수학은 나국중 수학은 아니요. 예, 편집하겠습니다. 네. 편집. 일단 사실, 네. 중학교에 아까 영어도 얘기했지만 영어나 수학이나 이거는 기본 개념과 문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서 뭐 좀 풀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네.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 좀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라. 예,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로 네, 결론 지으면 꾸준히. 되겠죠. 꾸준히가 더 중요하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서인이 좀 수학 비법 좀 얘기해 주세요. 숨기지 마시고. 저는 사실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수학은 진짜 그냥 풀기만 했거든요. 아까 듣다 보니까 저렇게 유형별로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머리가 똑똑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진짜 풀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문제집을 중3 때 문제집 몇 권 풀었나요? 저는 예, 많이 중1 이때는 예. 한 권씩밖에 안 푼 것 같아요. 그 문제집 한 권. 수학의 자신감 있잖아요. 예. 수학의 자신감 그거 예. 그거 하나만 풀었고 네. 중1 이때는 그거 하나만 풀었는데 한 권을 쭉 다 풀었나요? 그렇죠. 그걸 다 풀고 또 풀었나요? 아니면 다 그거는 안 했어요. 반복 안 이게 했네요. 네. 정말로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그런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안 했. 뭐?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네. 시험은 잘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중학교 시험은 딱 교과서 수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예.
따로 사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과서만 정말 시험만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교과서만 잘 보면 된다. 예. 하지만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또 푸는 이유는 더 심화 과정을 했을 때 내가 더 그렇죠. 잘 풀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더 많이 풀진 않았죠. 그런데 저는 시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교과서를 따로 보지 않았지만 난, 예. 그 수학의 자신감 그것을 네. 풀었죠. 네. 그리고 3학년 때 올라와서는 제가 수학 학원을 꾸준히 다녔어요. 수학 3학년 때부터 학원은 3학년부터 시작했네요. 그랬던 것 그전에는 같아요. 안 다니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원에 가면은 중3이면 고등학교 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중학교 시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중학교 문제집도 거기서는 어쨌든 시험을 잘 보긴 해야 되니까 많이 풀렸지만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선행을 좀 해보면 사실 고등학교 것도 중학교 게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해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행을 하는 게. 예. 여기 맞아. 선행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예. 그게 좀 더 나중에 수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교수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떤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꾸준히 하는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하위나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저도 꾸준히 하지 않아서 요즘에 정말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정말 하루에 3장씩이라도 꾸준히 풀면은 실력이 늘어요. 예. 근데 제가 꾸준히 풀지 않고 만약에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월수금을 학원에 가요. 예. 그러면 일요일에 벼락치기 하고 네. 화요일 자고 수요일 아침에 벼락치기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좀 반성을 하고 네. 수학을 좀 보통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 얘기를 하면 본인이 머리가 좋다라는 것밖에 그게 안 되거든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안 해도 벼락치기만 해도 나는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쉬웠으니까. 네. 워낙에 쉬웠으니까 그걸 그럴 수 쉽다고 있어요.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머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뭐 뭘 얘기해도 그죠? 이제 학생 옆에 친구 지금 머리 좋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선배의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아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그래서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쌤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핵심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하고 열심히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누어지거든요. 수학이 20점부터 100점까지가 왜 나누어지냐면 바로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수학이 15점, 10점, 2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수학 났으니까. 내가 왜 수학을 놓게 됐는가? 그럼 이제 안 놓고 해봐야지 하는 그 의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계속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는 거는 자신이 아니면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아무리 옆에서 공부의 비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청취자,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제 저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또는 하자 바로 책상에 앉는 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수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문제 많이 푸는 것만큼 도움되는 게 없네요. 일단 문제 많이 풀고 오답노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더 높게 가기 위해서는 좀 학원을 추천을 한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영수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과학, 마이크를 잡고 있네요, 먼저. 네. 과학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저는 과학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정말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 과학 시험 볼 때마다 그냥 암기만 하고 나중에 또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처럼 실력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딱히 지금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과학도 아무래도 암기. 그래서 예. 처음에는 과학도 예쁘게 필기를 해서 암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도 수학처럼 밑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보고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좀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그래서 그냥 개념이 하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조금 더 아래로 다시 좀 예. 내려가서 예.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은 그 정도로 됐고요. 우리 예지 학생 과학 어떻게 공부할까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잘 봤던 과목 중 하나예요. 예. 영어랑 과학을 제일 잘 봤는데 네. 과학은 사실 암기도 암기인데 저는 좀 어떻게든지 이해하겠다 이 심령으로 했는데 네, 네. 이렇게 개념 정리 잘 해주시는 인강 선생님 한 분을 찾아서 네. 들었고요. 네. 그리고 과학도 저는 국어 다음으로 교과서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저희 이제 2회 3학년 과학 선생님이 같았는데 좀 이제 필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되게 보기 딱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학은 딱히 문제를 풀진 않았고요. 교과서를 제가 소리 내서 읽으면서 약간 내가 선생님인 것 마냥 네, 네. 막 혼자서 막 말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역시 국어 공부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국어도 네. 굉장히 다른 교과목처럼 보이지만 예, 국어랑 과학은 공부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네. 공부를 하셨네요. 과학은 특이하게 과학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개념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네, 다 예, 풀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암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이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수학도 이제 네. 공식을 저는 암기하는 걸 싫어해요. 공식을 암기만 하면 나중에 당연히 다 까먹거든요. 네, 맞아요. 무조건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암기가 돼요. 예.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무조건 암기는 안 돼요. 아, 그래서 이해가 네. 뒷받침되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해,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왔는가? 왜 이런 과정이 되었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암기다. 맞아요. 예, 이거는 우리 뭐 공부의 신이나 뭐 공부 잘하는 방법 등등등 어떤 걸 듣더라도 이해가 축이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 항상 이거는 기본이니까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진짜 이게 점수 안 나오고 공부 제일 안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거든요. 예. 저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가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 큰 덩어리 안에서 작은 덩어리를 나눠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제 큰 덩어리만 배웠다면 중학교 때는 좀 작게 나눠서 배우고 그 고등학교 가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역사는 암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 흐름을 파악해라.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은 혹시 소개할 방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 필기를 할 때도 그렇게 필기를 했어요. 흐름대로 이렇게
연표를 이렇게 근 다음에 그 중심 사건을 쓰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필기를 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약간 신문물에 뒤처진 편이라서 인강을 처음 본 게 이번 겨울방학이거든요. 저 인강을 안 보다가 정말 인강을 손도 안 대다가 지금 현재 겨울방학에 처음 봤어요. 근데 네. 보니까 역사는 인강만 봐도 정말 이해가 잘 되고 다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게 선생님들이 정말 흐름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역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일단 흐름을 파악하고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잘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인강도 추천해보는 그걸 말씀을 주셨고요. 예지 학생 부탁드립니다. 저도 서희랑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 흐름을 일단은 딱 잡고 네. 저도 연표처럼 아. 필기를 좀 하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뭐 교과서에 보면 이제 단원의 소제목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서 약간 선생님이 문제 낼 거를 약간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걸 일단 소제목을 보면서 네. 여기에서 나올 법한 건 뭔가 이걸 일단은 파악을 하고 네. 뭐 약간 그건 시간이 진짜 없을 때 하는 거고 사실 하기는 다 해야죠 공부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배경, 네. 원인, 그 과정, 음. 결과, 네. 의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네. 하나를 완성하고 또 그 다음 걸로 연관이 돼서 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암기긴 한데 저는 사실 역사는 약간 이거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연도 빼고는. 예.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냥 흐름으로 이해해서 예. 유추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좀 일단 역사에 좀 관심을 우리나라 이거. 역사잖아요. 저는 역사에 되게 관심 맞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그렇죠. 시대에서 이곳에서 어쩌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뭔가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했겠지? 이 생각을 하면 네. 당연히 재밌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지금 두 학생의 좀 자식들은 코로나가 시험에 역사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좀 역사에 관심부터 한번 가져보자. 자,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두 학생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셨던 이유가 다 드러나는데 우리 후배들도 이제 공부가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등등등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와 좀 꿈이 있다라면 그 꿈을 쫓아간다는 걸 좀 너무 먼 미래 같아서 그 부분은 놓더라도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자.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속 이 영상 돌려보면서 국어부터 역사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근데 지필 자체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냥 점수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수행합시다. 수행. 수행. 네, 수행. 근데 수행은 솔직히 딱 답이 그냥 한 방에 국어, 영어, 수학 다 필요 없이 한 방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수행평가. 국영수사가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를 한마디로 어떻게 해라. 사실 나국 중이 수행 비중도 은근 있는 편이어서 네. 무조건 학교 시험만 잘 본다 해서 내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챙기려면 사실 저는 수행을 보통 선생님들은 공지를 한 뭐 일주일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수행은 살짝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어.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수행은 보통 대부분은 이제 주제를 주시고 그쵸.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나 뭐 그런 걸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글쓰기 주제 다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솔직히 준비를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그렇죠. 그거는 네. 꼭 수행은 진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왜 준비 이거 안 하지 이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일단은 수행이 진짜 시험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시험 배점이랑 수행이랑 보면 수행 뭐 한 그렇죠. 5점 정도가 문제 하나? 약간 이런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서 수행 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잘 챙겨라. 네. 서인 학생 수행. 수행을 잘 보기 위해선 네. 일단 과목 선생님을 파악해라. 아. 이거다. 이 예. 과목 선생님마다 예. 중요시 하시는 게 있고 네, 맞아요. 어떤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꼭 파악을 먼저 해야 수행을 준비할 때 더 수월하고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처음 보시는 셈인데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학기 초에는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두려웠어요. 어떤 쌤일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아니 수행을 보기 전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어떤 걸 더 이렇게 중요시 하시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네.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논술 수행을 되게 어려워했는데 제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고 약간 국어적인 재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논술 수행을 볼 때마다 약간 집에서 한 번씩 써보고 그걸 조금 외운다시피 해서 논술 수행을 봤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그 당시에 갔을 때 시간 안에 못 쓸 것 같고 예. 그리고 횡설수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너무 싫고 너무 예. 압박감이 너무 맞아요. 많고 부담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논술 수행을 볼 때 너무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서인이 학생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행이고 그런 글쓰기지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예. 또 그거 어렵다, 싫다는 티를 또 잘 안 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저 언니는, 저 누나는 공부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상 이런 부분은 조금 싫어했는데 하더라도 정말 악착같이 꾸준히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행 부분은 일단 무조건 챙겨라. 예. 맞아요. 예. 당연. 그렇죠. 챙겨야 될 걸 챙겨야 되는데 그걸 안 챙겨서 다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조금만 하더라도 수행은 점수가 쭉쭉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고요. 우리 두 학생 진짜 이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게요. 예, 진짜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